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5월 13일 CAT 1급 2교시 문제 2번 이제 3D를 이제 2D로 변환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서 이제 수정한 모델링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면도로 봐야겠죠. 평면도 눌러가지고 평면도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화면 좀 이렇게 축소를 해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하는 행위는 얘가 지금 원점에서 이제 상부에 있다 보니까 원점 기준으로 우리가 도면 양식을 배치를 할 거니까 무브로 선택을 해서 밑으로 잡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밑에 놓고요. 꼭 이렇게는 안 해주셔도 된다고 늘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미트 설정을 제가 이제 초반에 해야 된다, 안 하면 감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리미트 영역이 문제에 이렇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존재하는 것만 맞춰줘야지 문제에 제시된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리미트 값을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형에서는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채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실무에서 모형에서 작업을 할 때는 리미츠를 일반적으로 세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특정 회사에서는 뭐 모형에서도 리미츠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실무에서, 저도 일할 때 모형에서 리미츠를 세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념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렇고요. 리미츠는 세팅할 필요 없지만 이제 도면 양식을 만들 때는 이제 저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REC, 그거 전에 레이어부터 만들어야죠. 뭐, 이걸 먼저 하고 있지. 일단 레이어를 만들어야지 도면을 세팅할 수 있으니까. 자, 레이어부터 만들게요. LA, 그리고 엔터. 우리가 이제 치수를 수정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중심선은 왜 들어가 있죠? 이거는 그냥 없앨게요. 삭제. 원래 이제 저게 들어가 있지 않겠죠? 중심선이 들어가 있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초기 상태, 저게 센터가 지정이 돼 있으면 아마 중심선이 들어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맞춰 놓을게요. 그래서, 라인 타입, LT. 가보면, 이제, 센터가, 불러져 와 있는 상태인데, 원래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불러와져 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요거는 이제 맞춰주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처음에 할 때 이제 도면층 만들어야 되니까, LA, 엔터. 자, 이 상태. DF 포인트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치수를 이제 수정하면서, 모델링 수정을 하면서 치수를 찍기 때문에, 치수를 첫 번째 작성하는 순간 생길 거예요. 그럼 저건 있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0 선택하고, 엔터. 외형선, 엔터. 자, 그 다음에 숨은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가상선. 이번에는 문제에 가상선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가상선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터, 치수.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문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뷰포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뷰포트라는 도면층은 필요가 없다. CAT 2급하고 이제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외형선에서 이제 색상 선택해서 초록색. 제가 CAT 2급할 때 실수로 이제 잘못 얘기했는데 3번이죠.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숨은선. 2번 노란색.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그 다음에 가상선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 1번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중 세팅을 해야죠. 노란색 뒤에 있는 컨티뉴어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로드. 자, 여기서 처음에 센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히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팬텀 해서 3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확인 모두 다 불러준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숨은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밑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그 다음에 팬텀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선중리도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상태에서 CAT 2급하고 다르게 외형선을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가상선이 아니라 저기 치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치수를 커렌트로 놓고 작업을 한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X.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타일. 왜냐면 이제 도면 양식할 때 바로 이제 폰트를 쓰다 보니까 스타일을 미리 지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AT 2급할 때
하는 방법하고 좀 다른 게 CAT 2급할 때 제가 스타일, ST를 치고 별도로 스타일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AT 2급을 할 때, 1급을 할 때는 이제 들어가죠. 엔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글꼴은 당연히 굴림으로 선택을 해서 해주고요. 요거 외에 다른 거 건드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른 건들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적용,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도면 틀을 그려보죠. 그죠? REC. 자, 처음에 이제 0,0, 0,0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594, 그 다음에 420,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셋. 자, 20이죠? 20. 자, 이렇게 안으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고, 도면 프레임은 이제 0번 도면층이죠. 그래서 도면층에서 0번 도면층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분해해야지 여기 이제 표지를 만들 때 편하겠죠. 익스플로드 X로. 자, 선택해서 엔터. 자,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옵셋 16, 한 칸의 높이가 16이죠. 그래서 이 도면 양식의 사이즈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CAT 2급 볼 때 양식의 2배 크기다. 2배로 크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실무도 똑같아요. 실무에서 이제 모형 쪽에서 도면 양식을 작성을 하고 배치를 할 때, 이제 용지 사이즈를 결정을 그 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양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1대1 사이즈의 양식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2대1 도면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면 양식을 2배를 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건 A4 양식의 2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간격도 20, 20, 20 해서 기존에 있던 CAT 2급 양식의 2배 값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축척값이 1대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돼 있습니다. 잘못돼 있는데 아직 그냥 그대로 쓰고 있네요. 저건 이제 언젠간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칸의 간격은 이제 16이니까, 16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여러 번 할 거죠. 다중 M을 한번 입력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3개. 자, ESC. 그 다음에 이제 옵셋. 그 다음에 여기서 60이죠. 60 입력하고요. 제일, 우측에 있는 수직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찬가지 M, 엔터.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여기 사이즈가 똑같죠. 그리고 이제 ESC.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 해가지고, 여기서 엔터 한 번 더 치고, 엔터 2번이죠. 제가 잘 안 쓰는 거 엔터 2번. 2번 치고, 이제 이렇게 잘라준다. 이런 경우에는 엔터 2번 쳐도 빠르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엔터 2번을 안 쓰는데,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단계에서 자꾸 엔터 2번을 써버릇하게 되면, 꼭 구분해서 써야 될 때도 그냥 무조건 엔터 2번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잔선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선이 잘못 잘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번 눌러가지고 잘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든다든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캐드를 사용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줄 아셔야 되는데, 엔터 2번에 익숙해주면 내가 경계 라인, 이제 어디를 잘라야 되는 그 경계 라인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을 학습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엔터 2번은 못 쓰게 한다, 일반적으로. 뭐 이제는 그런 단계는 다 지났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엔터 2번 쳐가지고 저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텍스트 작성해야죠. tek스트 작성할 때 저는 이제 DT를 사용을 하니까 DT, 엔터. 자, DT 쓸 때는 자리 맞추기 J를 하고 MC를 해주죠. 이거는 이제 글자, 내가 작성하는 문자의 정중앙을 잡겠다라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MC 해주고 나서 문제의 중간점으로 어떻게 요 사각 박스의 중앙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두 점 사이 중간 선택하고,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각을 선택을 해주면 사각 박스의 정중앙을 자연스럽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높이 여기는 얼마? 6이에요. 6이고 엔터. 그 다음에 회전각도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 그 다음에 한영 전환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쳐서 작성을 완료하면 되고, 지금 글자가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왜요? 치수 도면층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성된 글자는 무슨 도면층으로? 문자 도면층으로 얘를 선택을 하고, 도면층에서 문자 도면층으로 옮겨주고요. 여긴 칸 사이즈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뭘 쓰는 게 편하다? 어레이를 쓰는 게 편하다. 근데 어레이도 요새 버전 어레이 쓰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카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 버전 어레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쓰느냐?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어레이를 쓰죠. 자꾸 오타나네요. 자, 마이너스 ATR이래. AR. 마이너스 AR을 하고 엔터. 자, 객체는 이제 요 수험 번호 요 글자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
끝났으니까. 자, 그리고 우린 직사각형으로 배열할 거니까 R을 입력합니다. 처음에 행의 행은 이제 뭐예요? 위아래로잖아요. 3개죠. 3개. 그 다음엔 열의수는 좌우예요. 2개죠. 2개.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행 거리 입력, 요 거리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또는 단위 셀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어요. 셀은 마우스로 지정을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방향을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찍어준 거리와 방향을 모두 다 인식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이 익숙해지면, 마이너스 어레이를 쓰는 방식이 익숙해지면 균등한 배열을 해주는데 상당히 편해요. 물론 이제 이걸 너무 옛날 도스 버전 명령이다 보니까 너무 개념도 어렵고 잘 보이지 않고 익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새 버전 어레이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 그 다음에 축, 척.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본인 수험번호 45000S 0000 이렇게 썼는데 저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근데 시험 때 실제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당연히 감점이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수험번호를 적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름도 저기 홍길동이라고 써 있다고 버젓이 홍길동이라고 적어주시는데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척은 저기 지금 1대1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1대1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식은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자, ZA 주모를 해가지고 다 보이게 좀 화면 좀 축소를 할게요.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다 이제 2D로 변환한 것들을 갖다 놔야 되는데 아직 변환 작업을 안 했어요. 변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플랫샷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SHOT. 자, 플랫샷 해주고, 플랫샷 사용할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정경선과 가려진 선에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수문선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으려면 두 선 사이의 차이를 약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뭘 가지고 한다? 저는 그걸 색상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준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바이레이어가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선의 색상이나 아니면 선의 종류 모두 다 도면층을 이용해서 세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바이레이어로 해버리면 나중에 수문선을 내가 일일이 찾아줘야 된다. 그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자동적으로 찾기 위해서 약간 조건을 다르게 해주는 거고, 제가 이제 2024 버전 이제 업데이트 됐을 때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이제 영상을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아마 제 영상 중에 그게 제일 높을 거예요. 왜 그게 제일 높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제일 영양가 없는 게 그 영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제일 조회수가 높은지 모르겠는데 2024 버전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크랙 버전 찾으시는 분들이 크랙 버전 찾다가 보러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든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거의 완성형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업데이트 할 게 없어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데, 쓸데없는 기능만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좀 플래시앗은 좀 기능을 좀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이게 왜 색상, 선 종류 요거 하나 추가될 선굵기는 왜 없어? 이건 왜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이 상태에서 레이어는 왜 못 지정을 하는 거야? 도면층은? 나는 그냥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다 없어도 좋은데 그냥 레이어를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레이어 중에서 골라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레이어를 가지고 선 종류를 구분을 하는 건 오토데스크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안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꼭 쓸데없는 기능을 업데이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중요한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는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오토데스크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어쨌든 지금 기능사고로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만 구현돼 있으면 이 작업이 훨씬 더 편해졌을 거야.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정경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도면층별 바이레이어로 그냥 둡니다. 바이레이어로 두고요. 그다음에 선 종류도 바이레이어로 가요. 어차피 우린 다 바이레이어로 최종적으로 갈 거예요. 대신에 숨은 가려진 선의 색상만 별도로 선홍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신속 검색이라는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 숨은 선을 내가 일일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찾아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선 종류는 당연히 똑같이 바이레이어로 둘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색상.
색상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작성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평면도가 나오죠. 지금 평면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평면도 위치 적절한 데 잡아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내려놓으시고, 자 엔터는 몇 번? 처음에 이제 축척 비율 x축 축척을 물어보죠. 한 번. 그 다음에 y축 축척을 물어보죠. 두 번. 그 다음에 각도 회전 각도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다 돌려편 바꾸질 않아요. 그냥 다 1대1 1대1 그 다음에 각도는 없음.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엔터 3번을 쳐준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엔터 3번을 친다라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 물어보고 두 번째 뭐 물어보고 세 번째 뭐 물어보는데 이 값들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엔터를 엔터를 3번 쳐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식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강사님들이 야 그냥 엔터 3번 쳐 그걸 외워가지고 하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진짜 이해를 하고 쓰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공식적인 걸 외워가지고 쓰느냐는 천지 차이니까 절대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진 마세요. 자, 이렇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정면도. 정면도는 이제 정면도를 바라봐야겠죠. 정면도를 바라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플래시샷 하는데 좀 전에 실행했던 명령이 플래시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만 쳐도 플래시샷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엔터 쳐서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위쪽 여기 화살표 딱 해서 평면도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면도를 배치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배치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점을 바꿔서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 바꿀 때는 B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전 어디를 잡을 거냐면 요 원의 4분점. 여기 4분점 또는 중간점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잘못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간점도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불안하면 여기 중심점을 잡아도 되는데 중심점 잡으면 여기랑 중심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 선 길이가 한쪽 끝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분 되는 위치 중간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맞춰서 놓고 엔터는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놓으면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측면도가 필요하죠. 여기서 평면도에서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딱 해가지고 돌려준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플래시샷 엔터. 이때 엔터 치는데 우리가 엔터 칠 때 엔터 대신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경향이 있는데, 저렇게 이제 다이얼로그 박스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엔터 키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엔터 누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돌려서 롤이 안 되니까 롤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 B 기준점 변경 해놓고, 여기는 요 선의 전체 원의 전체 지름이 다 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중간점을 잡아가지고 여기 4분점에다가 딱 맞춰 내려놓고, 마찬가지 스케일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회전 한 번, 이렇게 엔터 3번을 쳐주시면 위치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서로 이렇게 겹쳐 있죠. 이렇게 내려놓으면 서로 겹쳐지게 되는데, 이거 이제 무브를 이용해가지고 벌려주시면 돼요. 무브로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직교가 켜진 상태, 직교 꺼진 상태는 안 되시고, 직교 켜진 상태에서 수직, 그렇죠. 정면도로 이렇게 평면도하고 수직한 상태로 내려와야 돼요. 적절한 거리 띄워주고, 또 무브, 예, 우측면도 잡아서 우측면도도 정면도하고 이렇게 수평하게 쭉 와서 좀 띄워주셔야 된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시수 기입하고 그러면서 간격들은 추가적으로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대충 위치를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얘네들 지금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블럭들을 깨줘야 돼요. 그래서 익스플로드 X. 자, 그래서 이제 3개의 블럭을 다 선택을 하고 엔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3D 형태에서 플래시샷을 통해서 변환했을 때의 문제점은 선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선으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원,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원이 2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쵸? 원이 2개로 쪼개져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선이 직선이 이렇게 쪼개져 있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3D 프로그램에서 오토캐드 파일을 변환을 해보시면 다 느낄 거예요. 다 똑같아요. 모든 3D 캐드 파일에서 오토캐드로 변환하면 저렇게 선들이 이제 끊기는 형상상으로 이제 끊기는 포인트들에서 전부 다 끊겨져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들을 하나로 합쳐줘야 된다. 물론 이제 조인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합쳐질 수 있지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버킬, OVERKILL. 뭐 일부 강사님들은 이제 이거를 CAT 2급 때 써가지고 학생들이 한 실수를 바로잡게, 그래서 합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주의해야 될 거. 오버킬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건 정식적인 기능이라보다 익스프레스 툴에 있는 기능이에요. 오버킬이라는 게 해보시면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오버킬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CAT 2급할 때 오버킬을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CAT 2급을 할 때는 근본적인 제도 습관부터 바로 잡는 게 우선이에요.
오버킬을 쓰지 않고도 깔끔하게 도면이 그려지도록 연습하는 게 우선이지, 오버킬에 의존해가지고 내가 좀 지저분하게 그려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도면 작성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버킬을 CAT 2급할 때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버킬 없이도 깔끔하고 완벽하게 그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이거를 이제 오버킬이라는 기능은 솔직히 말하면 3D에서 이렇게 2D로 변환을 했을 때 선들이 끊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킬을 해준다. 자, 오버킬 엔터.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죠. 선택하고 이제 어느 부분을 합쳐주는 거에서 제외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여기 무시라고 돼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선의 종류가 달라도 그냥 합쳐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팅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서 어떤 조건이냐를 일일이 해보시면 되고, 일단 시험 볼 때는 여기 있는 걸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세팅 그대로 해서 확인, 그다음에 끝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두 개로 쪼개져 있던 이 선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완벽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버킬 했더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여기 있던 요게 사라졌어요. 여기 분명히 오버킬 전으로 돌아갈게요. 컨트롤 Z. 자, 분명히 얘 있었어요. 그쵸? 다시 한번 오버킬 해볼까요? OVERKILL.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사라져요. 그쵸? 근데 오버킬을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답을 제출할 때 이 상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점이 되겠죠.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오버킬은 100% 완벽한 기능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이거는 조인으로 처리를 해도 조금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옵션 선택 없이 바로 이제 병합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날려먹는다든가 아니면 일부는 못 합친다든가 뭐 이런 조건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킬을 하고 나면 중요한 건 반드시 제대로 구성이 되었나 선들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오버킬을 맹신하지 말아라. 오버킬은 절대적인 기능이 아니다라는 건 제가 몇 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버킬은 절대 절대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오버킬은 신뢰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선들이 뭔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없나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인 명령을 별도로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런 부분이 발생됐다 그러면 조인 명령 실행을 해가지고, 자, 요 호를 한번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나면 물어볼 겁니다. 결합할 호 선택 또는 닫기라고 나오죠. 여기서 L 입력하고 엔터 쳐주면 완벽한 원으로 닫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킬을 맹신하지 말자. 중요한 거예요. 이번 문제 좋네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버킬하고 오버킬에 문제되는 부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된 부분들 조인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그려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고 나서 남은 거는 뭐냐, 이제 여기 선을 이제 도면층에 정리를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다 선택해서 그냥 외형선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되고 숨은 선 찾아내는데 여기 숨은 선, 제가 숨은 선만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바로 가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이거 이제 육안으로 처리할 거면 굳이 뭐 색을 저렇게 다르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자,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신속 선택, 퀵셀렉트가 나오고요. 클릭해준 다음에 조건 자체를 이제 색상으로 맞춰놓고 선홍색을 선택하게 하면 확인. 색상이 선홍색으로 지정된 애들만 선택이 되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뭘로 했어요? 숨은선으로 했잖아요. 얘네들이 선택된 순간에서 빠르게 그냥 숨은선.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어떤 강사님들 보면은 다 이거 일일이 여기 이제 문제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 보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틀린 그림 찾기 하다가 못 찾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저게 실수 없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찾을 수, 그것도 빠르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식하게 저걸 일일이 비교하면서 찾아간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캐드를 쓸 줄 모른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건 좋지 않다.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요게 노란색으로 안 바뀌는 건 제가 특성에 있는 색상을 바이레이어가 아니라 뭘로 했어요? 선홍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얘를 다시 바이레이어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숨선의 색상인, 숨선 도면층의 색상인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가 3D를 변환을 했을 때, 2D로 변환을 했을 때 중심선 같은 거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일일이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를 봐야 된다.
문제를 딱 보고 문제에서 승무선을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해줬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일단 도면층은 이제 우리 중심선 그릴 거니까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을 그려주도록 하죠. 일단 라인. 자, 이제 여기 4분점에서 여기 4분점까지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직하게 와서 여기 딱 붙여주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중간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요 끝쪽이 좀 잘렸다 그랬죠. 그래서 요 중간점으로 하면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U 엔터. 자, 그렇기 때문에 F10 누르고 완전히 수직한 곳에 딱 교차점에서 클릭. 자, 여기 쭉 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치수선보다 더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 선의 길이를 어떻게 뽑았냐면, 이 전체 두께 81만큼 뽑고요. 81만큼 수직하게 뽑고, 거기서 우리가 늘상 살짝 튀어나오는 5mm 정도 튀어나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81 입력해서 끝까지 뽑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뽑아주고, 나머지 연장은 익스텐드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ESC.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자, 여기도 중심선. 여기도 4분점. 여기 4분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오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다 붙여줄게요.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서 끝까지 딱 온 것 같아요. 여기는 중간점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이 선은 정확하게 양쪽으로 대칭으로 놓여 있는 선이니까 클릭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워주고 그다음에 요 사이는 지워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정리해 줄 건데. 정리해주면 이제 5mm씩 늘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얘기를 또 들었는데, 이거 5mm 늘려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라인에서 여기 딱 찍어가지고, 요 끝점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서 5mm. 그러니까 요선 이렇게 따로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감점입니다. 왜냐면 동일 선이에요. 같은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선이에요. 이 선은 한 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처리하는 게 반대쪽도 5mm.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는 선이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불필요한 객체 2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중감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LEN D 5mm 5mm씩 살짝 그리고 여기는 요 아래쪽만 튀어나오게 할게요. 왜냐면 요 위는 여기 이제 가상선 그려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 처리를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5mm 살짝 튀어나오는 거. 이건 물론 이제 요걸 이제 5mm 튀어나오느냐, 10mm를 튀어나오느냐. 여기는 5mm로 하면 안 되나? 5mm면 되겠네요. 5mm를 튀어나오냐, 뭐 10mm를 튀어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저 튀어나오는 정도의 값은 설명하시는 강사님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다른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강사의 주관이에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는 나 몇 미리 튀어나왔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실제 실무에서도 도면 그리는 사람마다 중심선을 튀어나오게 하는 자기만의 그 값들이 있어요. 그걸 다 다르게 가지고 있고 실제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매칭이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제 튀어나오게 해준다라는 거고 저 튀어나오게 처리해주는 거 저는 랭슨을 사용을 하는데 랭슨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선을 연장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저 선을 별도로 그리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한 선으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거죠. 라인 요 중심에서 2원의 중심까지잖아요. 그러면 2원의 중심은 오스냅으로 잡혀요. 여기 딱 잡아주고 요 상태에서 여기 십자가 이렇게 땅땅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십자 같은 경우는 라인 자, 여기서 이쪽으로 5mm 그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쪽으로 5mm 위쪽으로 수직하게 5mm 해주는데 이때 반대쪽도 이제 5mm 그려주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이 선 2선 2개가 돼요. 그러면 그것도 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LEN D 5mm에서 이렇게 땅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5mm 할 거다 그러면 서클 해서 여기다가 중심으로 5mm짜리 원을 그리고 나서 라인 요렇게 찍고 요렇게 4분점을 찍어서 그 십자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원을 지워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어떻게 쓰시든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쪽 다 끝났고요. 이쪽도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이제 우측면도. 자,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선까지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이 정육각형이 이제 요 원에 외접하는 이제 정육각형이다. 즉, 요 원은 이제 얘가 정육각형이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육각형이다라는 걸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이게, 정육각형이 정오각형.
정오각형이랑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 이게 여기 쪽 가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요거 요렇게만 돼 있으면 이거를 야 오각형이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실무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해줄 거예요. 이거 안 해줄 거예요. 이거 안 해주는데, 혹시라도 이제 시험 문제다 보니까 야 저거 어떻게 오각형이, 이거 뾰족한 데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들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선의 각도가 그대로 연장되는 거고, 이선의 각도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필렛 F 해가지고, 자, 얘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수정에서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자, 얘를 선택하고 이제 여기 교차점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얘도 여기 교차점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가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2mm 띄워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CO 카피.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요 끝을 여기다가, 요 끝을 여기다가, 그 다음에 F, Shift 이렇게 두 방법의 차이는, 여기 아마 이제 F 값 쓰는 거랑 요 끝을 정리하는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단지 이제 브레이크 앳 포인트를 쓰느냐 아니면 복사를 쓰느냐,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뭐 어떻게 하든 큰 차이는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 내가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얘는 가상선입니다 라는 걸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살짝 이게 형상선, 비형상선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형상선과 비형상선이 일직선을 띄게 되면 요 부분은 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LEN D 마이너스 2mm 해서 여기 살짝 띄워주고요. 여기 살짝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띄워주고, 그다음에 이 중심선은 여기까지 연장되겠죠. EX 요 끝까지 연장을 하고, 여기서부터 더 튀어나와야 되니까 LEN D 5mm 정도 더 튀어나오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원 그려줘야 되는데, 이 원은 여기 있는 선들 아무거나 3개를 사용을 해서, 자, 원에서 여기 접선 선택을 하고, 이렇게 얘랑 접하고 얘랑 접합니다. 이렇게 원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 자, 요 가상선의 속성을 얘한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끝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이 원에 대한 중심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라인 해가지고 이 원의 4분점, 중요한 거 여기 교차점 있는데 교차점 찍으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4분점, 그 다음에 2원에 4분점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LEN D 5mm 해서 살짝 삐져나오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선 정리가 모두 끝난 것 같아요. 자, 선 정리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면층을 다시 이제 치수로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해야 되는데, 치수 기입하기 전에 치수 설정부터 하셔야겠죠. D 치고 엔터. 자, S-25에서 이제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쵸? 여기서 이제 기호미 화살표 중요한 거 뭐예요? 중심 표식 없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없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자 와서 이제 문자 스타일은 바꿔줄 필요 없죠. 이전에 먼저 했으니까. 대신에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자 높이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ISO 표준의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요 2.5인 상태에서 그대로 기입을 하면 치수 문자가 되게 조그맣게 나올 거예요. 지금 요 상태에 나가서 한번 제가 기입을 해보면, 닫기 DLI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입을 해볼게요. 해보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작게 나온다.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답을 제출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감점이에요. 그렇죠? 안 맞아요. 안 맞고, 이렇게 기입했는데 사이즈가 얘는 작고 얘는 크다는 얘기는 얘는 1대2에 적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적 쪽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대2의 개념이. 지금 보면은 글자만 작다고 생각해서 글자의 크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 글자만 작은 게 아니라 화살표도 작아요. 화살표의 화살촉도. 그래서 화살촉도 이제 1대2를 비율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여기서 위로 튀어나오는 치수선에서 연장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외형과 이제 점 찍어서 살짝 떨어지는 부분, 그것도 다 짧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전체 치수 축척을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 두 배를 키워줘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도 꼭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치고 다시 들어갈게요. 수정.
그래서 글자의 크기만을 키워주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고 오히려 잘못된 행위다. 물론 이제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글자가 2.5가 아니고 3이다 그러면 그때는 키워줄 수 있어요. 회사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CAD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2.5는 ISO 국제표준의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KS 규격도 ISO 국제표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대1 도면의 기준 치수 문자의 높이는 2.5가 정상입니다. 대부분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3.5를 사용을 해서 3.5가 KS 규격 표준이야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국가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A2 용지 사이즈로 작성을 해서 A3에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1대1 도면의 표준 치수 사이즈로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개정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S 규격이든 국제표준이 IS든 2.5가 표준 문자의 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바꾸지 마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문자의 정렬 보시면은 이제 원의 반지름 치수가 원 바깥으로 기입됐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꺾여 있죠. 그러면 치수선의 정렬이면 안 꺾일 거예요. 그래서 ISO 표준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맞춤. 자, 맞춤 옵션 같은 경우는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 치수가 원의 내부에 기입된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입을 안 하죠. 바꿔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 피처 축적 아까 얘기한 거죠. 전체 축적 사용을 지금 아까 여기 글자가 작게 나왔고 화살표도 작게 나왔고 여기 튀어나온 것도 조금 튀어나왔고 그런데 그걸 전반적으로 바꿔주려면 여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도면 양식을 보면 몇 배 돼 있다? 2배 돼 있다. 그렇죠? 양식 사이즈가 2배로 커졌다 그러면 얘도 2배로 커지는 거예요. 1대2의 도면이다. 보시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단위. 자, 요거는 이제 안 해줘도 된다 그랬죠. 근데 저는 정밀도 이거를 0.8자리까지 왜? 미세한 틀림도 잡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역제 후행에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밀도. 자, 정밀도도 여기서 소수점 8자리까지, 그리고 정밀도도 소수점 뒤에 자리가 표현 안 되게 후행, 영역제 후행에다가 체크를 해주신다. 자,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닫기. 자, 그리고 아까 먼저 했었죠. 치수로 도면층, 현재 도면층을 변경을 한 다음에 치수 기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면도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할까요? 일단은 DRI. 자,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까지 쭉 해서 다시 살짝 한 요 정도 띄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2 DRA네요. DRA. 그래서 여기 땅 찍고 얘가 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나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RI 다시 실행해서 요 원도 이제 이렇게 해서 67 적절한 위치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4도 있네요. 그래서 DAN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수평선 그 다음에 여기는 대각선 경사선 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땅 놔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4 저건 이제 DAL로 해야죠. DAL 해서 여기 찍고 요거 찍을 때 요 정중앙 찍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요 끝이라든가 요 끝을 찍으시면 안 돼요. 정중앙을 잘 잡아서 찍고 이렇게 들어서 그쵸? 94 이렇게 기입을 해주면 정면도에 있는 치수는 모두 다 기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자, DLI 자, DLI 잡아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옆에 이제 높이를 맞출 치수가 있죠. 그러면 요 옆에 거를 땅 찍어가지고 높이를 맞춰서 기입하는 건 치수 기입의 기본이다. 이건 제도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I. 자,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서 29. 자, 내려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뭘 해줄 거냐? DCO. Continue로 다음 점만 찍어주시면 되겠죠. 17. 자, 잘 입력했는데,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요 정면도, 우측면도를 여기다 넣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공간이 좁아 보여요. 그래서 자, 전부 다 선택을 해서 공간을 위로 들어줄게요. 살짝 그걸 넣을 수 있는 만한 공간을 뷰 타이틀을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DLI 요 끝점에서 이제 여기까지 자, 배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빼줄 거고 이쪽은 이제 맞춰줄 만한 치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요것만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잘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AN에서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기입해놓고 하면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얘는 치수 보조선이죠. 안 돼요. DAN
그래서 이제 얘를 선택하고 이제 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빼는데 마찬가지 이제 앞에 CAT 급할 때도 얘기했지만 꼭 이 상태로 그냥 내려놓는 분들 계신데 화살표가 반대로 가잖아요. 좀 움직여 보시면 요 공간 내에서 화살표가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화살표의 방향을 맞춰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춰서 이렇게 딱 기입을 하고 공간적으로 이제 얘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도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뷰 타이틀 들어가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위쪽에 공간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얘를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해서 배치를 해주는 건 이제 작업하는 이제 작업자분의 이제 판단이고 이제 센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치수 다 기입했고 전체 치수 다 기입하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도면 수정이 제대로 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는 선택해서 델리트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저게 남아있으면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요소가 남음해서 감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뷰 타이틀 넣어야겠죠. 그래서 Z 엔터, A 엔터 줌을 한번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인서트 I 해서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플래시샷을 통해서 변환을 했을 때 블록으로 나오잖아요. 그 블록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타이틀 딱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면도 쪽에서 이렇게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내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ESC.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X 눌러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갖다 놓은 거는 이제 도면층이 0번 도면층입니다. 이렇게 뷰 타이틀 갖다 놓은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글자는 여기서 복사해서 CO 카피.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와서 밑에 축척이 안 써있죠. 왜냐면 축척이 여기 써있기 때문에 안 써있기 때문에 요 위에 것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위에 거에 이제 글자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는 문자 높이 8로 돼 있죠. 그래서 저거 주의하시고요. 요거는 얘를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을 띄운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8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정면도로 변경하시면 되고 이제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좀 조정을 좀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정중앙 정도 이렇게 오게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CO 이 위치는 그냥 본인이 이제 배치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좀 변경해 주시면 돼요. 직격 킨 다음에 이렇게 사이에 평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우측면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더블 클릭해서 이거는 이제 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측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우측.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성이 다 끝났고 Z 엔터 A 엔터 Z 엔터 A 엔터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선정률 축척이죠. 여기 보면 점 3개, 여기 점 하나. 그쵸? 안 맞죠? 그래서 이제 LTS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CAT 1급에서는 0.5를 이제 기본으로 입력을 해요. 0.5를 한번 입력해보고, 셉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그쵸? 자, 셋하고 이렇게 남는 거 6개예요. 셋하고 이렇게 남는 거 6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얘죠. 얘는 너무 짧다 보니까 표현이 안 돼요. 원래 이제 일반적인 도면에서는 중심선이라든가 저 가상선 짧을 때는 이제 저 점들이 단선들이 표현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데 CAT 2급은 이제 CAD 기능 시험까지 겸하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얘네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도 시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느냐? 저 두 선의 개별 축척, 선정률 축척, 개별 선정률 축척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컨트롤 1 특성창을 띄우고 자,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해서 좀 비율적으로 이제 여기 선정률 축척을 줄여주시면 돼요. 저게 이제 개별 선정률 축척이죠. 그래서 0.9 해보면 안 나오네요. 그래서 0.7 해볼까요? 0.7 했더니 이렇게 땅땅 두 개가 하나씩 나오네요. 두 개가 하나씩 나온 상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작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는 출력 설정 해줄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로 컨트롤 S 저장을 하시고 이제 파일을 제출해서 작업을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AT 1급 5월 13일 이제 2교시 문제 문제 2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